다음으로는 롬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롬복. 자, 자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코드, 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여러분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요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바에서 이 똑같은 이런 구조들을 왜 매번 만들어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느끼는 파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럼복 라이브러리가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생성자라든가 빌더 패턴 등 같은 이런 거 반복적으로 작업할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애노테이션을 달아주면은 컴파일러 시점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도록 지원해 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요 어노테이션들이 뭐가 있나 보시면은 getter, setter, 데이터, 빌더, 생성자와 관련되는 컨스트럭터, toString과 관련된 거, equal과 해시코드와 관련된 거, 로그인 정보와 관련돼 있어서 로깅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까? 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잠시 눈여겨볼게요. 자, 게러셀은 뭐라고 그랬냐면 클래스의 모든 필드에 게러셀러를 생성해주는 기법이다. 자, 우리 게러셀러 봤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멤버 필드 앞에다가 다음같이 게러셀러를 할당할 거야. 이렇게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요. 자, 내가 앞으로 이제 사용할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stand, cache code, required, argue, constructor라고 하는 거 이러한 애노테이션들죠. 이거 내가 가져다 쓰려면 이걸 일일이 다 써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적용해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클래스의 이름 앞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딱 쓰면은 요 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든 내용물에 대해서 getter, setter, toString, equals, stand, hash code, required, arguments, constructor 이거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 뜻이 돼요. 자, 더불어서 빌더는요. 말 그대로 필더에 대한 패턴을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줄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빌더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 더불어서 빌드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들 이런 거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 생성해서 바로 빌더 패턴 메소드가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애노테이션이 바로 빌더입니다. 빌더. 자, 더불어서 컨스트럭터에 다음같이 no arguments, all arguments, required arguments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생성자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법이 있는데 다음같이 no arguments라고 딱 지정했으면 이거 무슨 말이냐? 생성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일일이 매기면서 더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성자를 생성하겠다. 이런 말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to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toString 구조에 대한 메소드를 여러분 오버라이딩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런 폼을 내가 미리 이쪽에서 지원해 주어 있는 폼에 의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애노테이션입니다. 이때 내가 어떠한 필드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옵션도 설정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toString 애노테이션에 나는 패스워드 파트 부분은 제외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더불어서 equals, stand, 해시 코드라고 하는 거 equals와 해시 코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자동 생성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내가 또 다른 옵션을 통해서도 값을 지워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로깅을 위한 로고에 대한 필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log.info처럼 내가 어떠한 메시지가 주고받고 있는지 라고 하는 단지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들입니다. 자,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요. 자, 럼버그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소스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제 앞으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보겠지만 내가 필드가 있어요. 그럼 그 필드에 대해서 셋러 게러를 적용하면 소스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게러, 셋러, 생성자에 대한 이런 코드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더불어서 핵심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필드의 변경 시 코드 수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뭐가 필드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게러스 에러가 생성이 됐다라면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또 일일이 또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런 작업 필요 없다 이겠죠. 이렇게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게끔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빌더 패턴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 생성 시에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있어요. 플러그인을 좀 설치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등에서 럼버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거나 애노테이션 프로세싱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정해 주셔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사용할 때 좀 곁들여서 작업을 좀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버깅 시에 가끔씩 혼동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스가 자동 생성된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생성되어 있는 코스가 소스 파일에는 없기 때문에 디버깅 시에 코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버깅에 대한 부분들을 자바 소스 다니면서 이 디버깅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스프링 단계로 넘어왔을 때 디버깅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돌려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스프링은 디버깅으로 돌리기보다는 내부적 우리가 콘솔 상태에서 나왔던 그 에러들 있죠. 그 에러들을 보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동 생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장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점도 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종속성 관리는 빌드 그레이들이나 혹은 폼.xml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폼.xml에 롬복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게 롬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롬복이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롬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제 알으셨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했던 거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들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는 코드를 말하는데 이렇게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언어의 문법이나 규칙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이런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러한 코드를 우리가 보통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반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여러 클래스나 여러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더불어서 가치적으로는 좀 의미가 낮아요. 내가 지금 정말 스프링을 가져다 쓴다는 뜻은 비즈니스 로직에 더 비중을 두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로직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가치는 낮은 단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적 가치가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필드가 추가가 되거나 변경 시에 일일이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이런 유지 보수 부담의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따를 수는 있을 수는 있겠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애노테이션을 가져다 쓰면 이런 보일러 플레이트에 관련된 있는 이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하는 특징은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와 관련돼 있어서 한 예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웹 관련돼 있는 파트는 자바에서 작업하는 이런 필드들이 100% 뭘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랬냐면 프라이빗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프라이빗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멤버 필드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성자 아니면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이런 스프링의 베이스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지만 된다라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내가
이름과 나이가 있을 때 생성자를 통해서 내가 초기화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초기화 진행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 값 2개 넣어서 그 값을 디스탄트 name과 디스탄트 h다 넣고 내가 메소드를 통해서 getter setter를 만들어내면 get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고 set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더불어서 toString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시켜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출력 형식으로 만들어내죠. 이런 형식들을 롬복을 가져다 쓰면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쓰면 되냐면 annotation 데이터 딱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새롭게 추가하거나 뺄 때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다 내가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빼겠다 그러면 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다시 작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코드들을 롬복을 사용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간소화됐다.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 애너테이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getter, setter, toString, getter, setter, toString, equal, 해시코드 생성자가 대부분 다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에 대한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소스에 대한 기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롬복을 자주 쓸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getter, setter 같은 것도 우리가 작업을 쭉 할 수가 있죠. 자, 다음과 같이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멤버 필드가 있어요. 이때 getter를 통해서 setter를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되어 있는 객체를 통해서 초기 값을 진행을 하고 초기 값이 진행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해내는 거겠죠.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이런 getter, setter를 통해서 작업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getter, setter만 지정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클래스 person을 써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메인을 통해서 해당되는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훨씬 편하죠. 바로 이러한 기법이 바로 롬복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특정 필드에만 적용하고 싶으면요. 해당되는 그 필드명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는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getter만 적용하게끔 할 거고 h에다가는 setter만 적용하도록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더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자동 객체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더 패턴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필드를 기점으로 자, 빌더 클래스를 통해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빌더를 대한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스태틱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빌더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이름과 나이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지정해낼 수가 있고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값도 마찬가지로 지정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얘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build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불러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메인에서 어떻게 호출하냐면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이름이죠. 요 person을 통해서 person을 실행하게 될 텐데 자, 이제 뭐만 해주면 될까요? builder라고 하는 것만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때 이 builder라는 클래스는 뭐가 되는 걸까요? 내부 클래스가 되는 거죠. 내부 클래스 우리 여러분 자바에서 외부 클래스,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시잖아요. 일단 이 내부 클래스를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 set, setter, getter를 통해 가지고 아까 앞에처럼 다음과 같이 set name, set h, get name, get h 이렇게 가져다 썼잖아요. 근데 이 가져다 썼던 요 내용들을 build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name에 h에 cd에 라고 이렇게 바로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빌드 호출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 반환이 되는 그런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build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들여다가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리턴으로 넘기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빌더를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한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다? 넘길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프린트문을 통해서는 P만 출력해내면 자동으로 홍길동 25 서울이라고 한 이 데이터가 연결돼서 출력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롬복을 사용을 하시면, 자, 롬복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상단에다가 빌더, 그 다음에 내가 출력 형식 구조를 투 스트링 구조 형식으로 좀 만들어내겠다. 자, 지금 이 빌드라고 하는 구조 형식, 빌더의 빌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그런 폼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투 스트링 애너테이션을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드 클래스와 빌드 메소드를 롬복이 자동 생성하면서 투 스트링 애너테이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성되는 클래스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기점으로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5, 도시는 서울이야 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식이 바로 뭐냐면 to string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소스 굉장히 길었던 것들이 요 줄 하나로서 끝.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다음과 같은 요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값이 어떤 필드에 들어가는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름에, 나이에, 도시에 무슨 값이 넣어질 거야. 이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점뭐에 해당되는 필드명을 기반으로 초기값 설정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필드만 선택해서도 얼마든지 설정해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서울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름과 나이만 설정을 할게. 그러면 시티는 적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빌더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컨스트로와 관련돼 있어서 no argument가 들어갔느냐, all arguments가 들어가느냐, require arguments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또 다양하게 생성자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롬보킥 기능에 다음같이 다음같이 애너테이션을 적용을 하면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도 생성할 수 있고요. 모든 필드를 받는 생성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필수 필드만을 대상으로 해서 생성자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no arguments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파라미터도 있지 않은 생성자죠. 우리 보통 어떤 파라미터도 없는 거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클래스 명 쓴 다음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 no arguments.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퍼센트의 no arguments construct라고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o arguments construct라고 상단에 딱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각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값에 어떠한 값도 주어져 있지 않는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자, 더불어서 나는 모든 생성자의 값을 주입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에는 all arguments constructor라고 딱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person, 자, 얘가 지금 이름과 h니까 순서대로 이름과 h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필드를 매기 변수로 받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고자 할 때는 annotation인 all arguments constructor를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에 관련돼 있어 DTO 쪽에서 또 객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쓸 수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required arguments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경우, 요럴 때 우리가 파이널이라든가 아니면 non-nu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데이터 값을 넣어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붙는 필드만 매개 변수로 받는 생성자를 생성하겠다라는 말 뜻입니다. 더불어서 불변의 객체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immutable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변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다음같이 이 required arguments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택적인 필드는 세터로 나중에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required arguments construct라고 딱딱 썼더니 자, 소스에 뭐가 있어요? final이라고 나오죠. final. 자, 이거는 필수라 이게 필수. 반드시 써야지만 된다. 그 외에는 일반 필드는 선택적이다. 안 써도 된다.
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성자 매개 변수라든가 메소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값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그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설정을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required arguments constructor를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person 해서 이름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애너테이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코딩을 한번 해봐야지만 되겠죠. 처음에는 다루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양한 애너테이션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불변객체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댔어요. 그래서 immutabl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immutable object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객체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이 도대체 이 불변객체라는 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생성이 되면 내부 상태가 절대 바뀌지 않는 객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변 객체를 만들어내는 규칙은요, 모든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캡슐화시키거나 아니면 셋업 메소드를 만들지를 않거나 필요한 값은 생성자를 통해 한 번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법. 더불어서 필드가 참조 타입일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복사를 조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필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참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가변 객체죠. 데이터가 막 항상 바뀌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사본을 만들어서 복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디펜시브 카피라고 얘기를 해요. 디펜시브 카피. 그래서 이 디펜시브 카피라고 하는 방어적 복사 기법을 접근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immutable object에 관련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보니까 final class죠. final class는 뭐야? 종단 클래스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종단 클래스. 자, 그 종단 클래스에 봤더니 멤버 필드도 봤더니 자, 프라이빗인데 뭐라고 붙였어요? 파이널로 붙었죠. 맨 마지막인 거예요. 얘는 절대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 값이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화해지는 기법이라든가, 자, 이때 get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넣는 기법이 되겠죠. 이때 setter는 없어요. 셋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get만을 통해서 만들어낼 텐데, 이런 거를 롬복으로 작성을 하면요, 롬복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스트링 네임, 스트링 h만 딱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value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final, private, getter, all arguments, constructor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value.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 소스 가서 보시면요, 요 value라고 하는 애너테이션 정말 많이 좀 보실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불변 객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메인에서는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해 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생성자로 초기화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얘는 그냥 바로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개념이겠죠. 하지만 불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서 한번 객체가 생성이 돼 바뀔 수 없는 개념이라 했으니까 set h 같은 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셋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변 객체라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변 객체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스레드가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읽어도 안전한 이러한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측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한번 만든 값이 변하지 않아서 디버깅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더불어서 맵이라든가 셋에서 우리 키로 데이터 값을 대응시킬 때 이렇게 변경되지 않는 이런 형식의 어떤 해시 코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요럴 때 쓰는 기법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게 불변객체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롬복을 사용을 하면 immutable object이라고 하는 불변의 객체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시다 보면 이 내부적인 객체들을
변동성이 없이 오로지 한 번만 초기화가 진행이 되거나 한 번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한 immutable object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변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요 규칙. 그래서 요 규칙을 알고 적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